반가워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뒷담화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담이라니? 뒷담, 그냥 뒷담 까기, 욕하기라고 해야지 맞죠? 그런데 뒷담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뒷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위가 낮을 경우에는 뒷담이고, 수위가 높아지면은 뒷담 까기, 쌍욕하기라고 말을 해야지 옳죠. 뒷담이라는 말은 너무나 고상한 표현이라고 봐야죠. 뒷담은 필요해요. 뒷담은 뒷담을 까면서 마음의 찌꺼기를 해소시킬 수가 있는데, 뒷담을 잘못하면, 한마디로 저속한 표현으로 뒷담을 잘못 까면 듣는 사람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뒷담을 깐 당사자도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할 수가 있죠. 자, 뒷담을 나쁜 순서대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뒷담에서 가장 나쁜 거 1번 흉보기, 두 번째 욕하기, 세 번째 묘하게 돌려가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때는 오늘 저는 흉보기, 쌍욕하기, 묘하게 돌려가기를 먼저 말하고 난 이후에 네 번째로 뒷담의 효과, 뒷담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뒷담에서 가장 나쁜 게 흉보기예요. 흉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자국을 흉이라고 하는데요. 흉을 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들추어서 크게 확대시켜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기 때문에 흉보기가 뒷담에서 가장 나쁜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이든 흉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흉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흉을 들추어서 이러쿵저러쿵 덧보태어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한 뒷담이 아니라 범죄형이라고 봐야죠. 흉보기에는 말을 어눌하게 한다든지 약한 척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작이 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뭔가가 상처가 있어서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툭 던져 놓아서 조롱거리를 만드는 흉보기는 아주 나쁜 뒷담이죠. 그 사람을 애미애비가 없어서 그렇더라, 할머니하고 살아서 그런 행동을 하더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더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흉을 들추어서 남에게 공론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쁜 뒷담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흉보기를 하는 것, 흉은 상처잖아요. 어떤 사람의 흉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하기를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격이 안 된, 인격이 이하인 사람들 취급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서로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모두 서로 인격을 의심하는, 인격을 비열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뒷담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흉보기를 너무 큰 상처를 줘서 잘못되면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욕하기예요. 욕하기는 대부분 욕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 그 욕하는 대상이 가해자고 피해의식의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에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욕하기에도 자신의 인격을 의심받게 할 수 있는 뒷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에는 살짝 던져놓고 돌려까고 빠지기 형식의 뒷담인데, 어디서 그렇게 자기 혼자서 이익을 차지했다 하더라, 어떤 데서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했다 하더라 해서 자기가
말을 하고 빠지는 방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말을 한마디씩 던지게 되는데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뭐뭐인 것 같더라,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기의 형식은 나중에 옥신각신한 문제가 발생해서 3자 대면을 하게 될 그런 문제의 여지가 있는 말하기죠. 욕을 얻어먹는 대상이 이 듣고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뒷담은 필요해요. 뒷담에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옛날에 엄청 힘든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전혀 논다 전혀 논다 이렇게 욕을 하고, 시집살이 맵다 해도 땡초 당초보다 더 매울 소냐, 외나무 다리 어렵대도 시아버지만큼 더 어렵겠냐, 이런 뒷담을 하죠. 어디 뒷담인지 아시겠죠? 시집살이의 뒷담인데, 이런 말들은 서로가 같은 처지에서 비슷비슷한 등유의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 퍼져나가도 별 문제 없고 어디에 전달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뒷담화는 A와 B, A라는 사람이 B를 모르고 B라는 사람이 A를 모를 때는 뒷담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뒷담화를 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확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을 때 이 대상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뒷담화의 긍정적인 치유의 효과가 확 올라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경상도 사람의 기분 나쁜 욕을 전라도 사람한테 하고 전라도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경상도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집단과 이 집단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쌍욕을 삐리리 해도 이 말이 퍼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말을 하면서 내가 뒷담을 막 까면서 이 상황을 스스로 정리를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을 두루두루 뒷담화하기에도 엄청 좋죠. 두루두루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에 저기에 좀 있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이 아니라 말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가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기분 나쁜 사람의 말을 주저리 계속 하다 보면 일단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태도,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상대방이 부당하게 한 거에 딱 정리가 되거든요. 뒷담화를 잘 하면 뒷담화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힘이 불끈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마음이 후련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